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진격의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되었는데 6월 10일 액면 분할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결국은 시가총액 1위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주가 전망이 이제는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칼리 전문가님이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 관련주들 매수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관련주들 지금 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리스크는 좀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엔비디아 내용 자체를 일단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장중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자 사실상 이제 고점 갱신하면서 프리장 기준으로 이제 3%대 이제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줬었는데 다시 이제 좀 어제자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2위로 좀 떨어지고 결국에 이제 20일 장 마감 시총 순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1등 그리고 엔비디아 2등, 3등 애플이고 여기 사이 구간대 지금 좀 보시면요. 뭐 시총 차이로 봤었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3.3조고 네. 엔비디아가 3.2조 그리고 애플도 뭐 3.2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1% 내외 등락폭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일단 3조 달러대 안착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1, 2, 3등이 뭐 누가 1위가 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이만큼 시총이 규모가 커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엔비디아를 봐도 괜찮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미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일단 좀 많이 떠나갔어요. 저는 이미 뭐 이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점이나 내용 자체가 이미 깨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좀 참고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이전에 액면 분할 전에 이제 1,400달러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던 거 요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매매에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140달러 기준으로 이제 상승폭 보여주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를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요. 딱 이제 140달러를 터치를 보여주고 나서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네. 어제자 이제 딱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녹화 금요일 전인 이제 목요일 장세에서 3.5% 이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네. 이 조정이 과연 뭐 지금부터 이제 폭락장으로 또 연결되면서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가파른 상승을 지금 워낙 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5일선 이탈도 지금 나와주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가격 조정이 120달러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들 지금 뭐 사실상 원래 그거는 좀 당연한 움직임 중에 하나였고 네. 앞에서 워낙 그냥 조정 없이 그냥 가파르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갔었던 게 이게 지금 사실상 과열의 이제 좀 연속점이었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뭐 이제는 AI 투자를 안 하고 혹은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했었을 때 일단 실적이 찍혀야 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좀 반영이 돼야 되고 이 AI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좀 명확하게 실적이 있는 기업에 지금 차라리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져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실적이 찍히는 곳이 어디냐고 참 판단을 해봤을 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AI 관련 기업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지금 AI 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막대한 투자를 가져가는 거지. 이런 공룡 기업들은 지금 실질적인 매출 자체는 사실상 클라우드 쪽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 있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는 당연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지금은 일단은 AI
기준으로는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대장은 지금 좀 엔비디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AI에 대한 내용 자체만 이제 좀 집중됐던 시기가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죠. 벌써 지금 몇 달간의 지금 지속적인 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은 좀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이제 다우랑 나스닥 S&P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요. 사실상 뭐 수치나 내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파른 상승세라든지 추세의 움직임 자체를 지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대형 반도체 이러한 지금 종목들이 지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쪽으로 좀 편중된 투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나 포함된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이라든지 S&P의 지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많이 없는 다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행보 장세에 대한 연속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할 곳 자체가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산업군별 등락률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위에 보시면 압도적으로 지금 1주 그리고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테크놀로지 쪽 결국에는 지금 현재 AI 기반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공룡 기업들이 지금 현재 추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좀 비대칭적이에요.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타이밍에 그러면 나는 뭐 다른 쪽으로 유틸리티라든지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좀 옮기겠다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꺾일 거면 다 같이 꺾이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꺾이는 장세가 나와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사더라도 실적이 좀 확실히 찍히는 기업들만 좀 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이 AI 반도체 이쪽에 지금 너무 포커스가 잡다 보니까 나머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너무 지금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맥도날드를 좀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하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가형 상품 세트를 지금 좀 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체인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마다 좀 반복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얘기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고소득층 그리고 이제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안 하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 더 상위 레벨로 이제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유입들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상승 대비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어쨌든 지금의 AI는 버블이긴 하지만 기존에 생각하시는 비눗방울 같은 버블은 아니에요. 조금 단단한 강한 고무풍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곳 네. 정도 바늘로 세게 찔러야 터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냅둬서 비눗방울처럼 터지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내용 자체 아직은 끝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만약에 네. 내가 지금 현재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고 있는 대형주 그리고 이제 기술주 위주의 이제 투자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을 보실 때는 실적을 중요하게 보고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국내 시장 코스피도 이번 주에 2년 만에 처음으로 2,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초강세를 보이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지수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네, 일단 화면 보시면은 일단 제가 화면에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그 라인이 지금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790포인트였습니다. 2,790포인트였는데 2,790포인트가 이제 사실 여기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안착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아쉽는데 오늘 좀 다시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 2,790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켜내고 버텨줘야 이 다음 레벨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 레벨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만약에 이탈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줄 때 어떻게 지켜줘야 되느냐? 네. 지금 현재 지수가 2,800을 2년 만에 우리가 왔잖아요. 네. 이걸 이제 힘없이 그냥 하루 만에 다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 녹화하는 게 6월 21일인데 이때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이게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최대 한 2,900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2,900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코스피가 상당히 상승각이 가팔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은 지금 현재 전혀 지금 힘 못 쓰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괜찮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이 두 IT 투탑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장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지금 사실 뭐 거의 뭐 별로 답이 없어요 이게. 예, 저 코스닥이 여러분 이제 저는 코스닥을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코스닥 ETF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좀 괜찮다 싶으면 전부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 버리니까 코스닥에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들어오는 IPO 돼서 들어온 종목들이라고 하면 다 그냥 다 뭐 특례 상장 이런 종목들이라 다 그냥 별거 없고요. 종목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더 이상 뭐 성장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봐봐야 903포인트인데 903포인트도 과연 갈 수 있을지가 문제다. 현재 지금 다시 한번 고점 찍고 지금 다시 밀렸거든요. 다시 밀렸는데 저는 지진이 여기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2,900 가면은 네. 코스닥 또한 903포인트까지는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거기에 그게 거의 한계다. 근데 한계 많이 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와 코스닥 다음 점 보시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네. 상승과 하락에서 탄력이 코스피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코스피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 자, 근데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지수를 계속 지켜내는 흐름은 뭐에 결정 나느냐? 네. 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호실적 나오면은 네. 뭐 삼성전자 가면 뭐 지수 가는 거죠 뭐. 네. 삼성전자 가면 지수가 안 가.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오르니까 지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지수가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자 된 거고 다시.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호실적이 났을 때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이 땡땡땡땡땡땡. 자, 땡땡땡땡땡땡. 예, 뭐 고정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원자 현미경 만드는 관련주입니다. 근데 고객의 기술에 맞춤화해가지고 원자 현미경을 만들어 드리는데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장점은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도 모두 다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전후 공정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리고 로직과 죄송합니다. 자, 로직과 파운드리 고객향,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로직과 파운드리까지 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전부 싹 다 아우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객향 EV 마스크 리페어 장비 매출이 지금 현재 인식되고 있다. 이번 분기부터. 그러면 이제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거고. 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잘 돼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도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둘 다 HBM을 현재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만 하고 있고 지금 HBM을. 그러니까 HBM 빠진 그 두 회사들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적나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향인 이 종목이 상당히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리긴 좀 쉽지 않고 당연히 저는 밑에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 명이 뭐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자리가 엄청 좋아요 이 종목.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종목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추천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밤의 기막힌 투자, 한밤 주잘백 일부 글로벌 증시와 시황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 연준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미 ECB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에는 2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원달러당 이제는 158엔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인데 환율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우리 달러 인덱스로 한번 지금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도 일단 조금 언급을 했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다른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ECB에서 이미 이전에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템포가 눌러주고 꺾여주려면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돼야 된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네. 일단 선제적인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어설프게 네. 그러니까 이제 9월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면요. 네. 달러 인덱스는 사실상 지금보다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석해야 한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08까지 지금 108달러대까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다.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이 기대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담아두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가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선 추세를 꺾으면서 다시금 100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타이밍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직접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한번 좀 확대해서 이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방향성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전에 고점을 좀 형성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106달러를 이제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추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내용을 참고 삼아서 달러가 그만큼 강세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달러로 통화를 가져가는 기타 원자재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사실상 좀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셔라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원자재 대표적인 거는 뭐 구리 오일 그리고 이제 뭐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골드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팔라듐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산업 원자재들도 이제 좀 존재를 하는데 각각이 조금 더 세기나 내용 자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지금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약간 지금 현재 독단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이런 영향이 조금 적은 내용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인 게 좀 골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추세가 좀 재미없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조만간 이제 달러에 대한 내용 자체의 방향성이 확실히 좀 정해질 거예요. 지금 아예 무조건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뚫어줄 것이다.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골드의 상승으로 다시금 시장의 포커스를 좀 잡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달러가 다시금 106달러 안착하고 넘기는 움직임까지 체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골드 쪽에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ETF 투자로 일단 좀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레벨 때도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미국 경기가 네. 안 좋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나와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가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만큼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지금 좀 작게 안 좋은데 나머지 주요 6개국 달러 인덱스에 지금 포함되는 6개국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하면서 지금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이만큼 안 좋을 때 얘는 더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오른다는 표현보다는 네. 상대적인 값에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얼마든지 다시금 눌러주면서 동반 하락으로 낙폭을 더 크게 키워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106이라는 내용 자체, 106달러라는 내용 자체를 좀 기준 삼아서 투자의 좀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원자재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지속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증시의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보실 필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이제 금리를 예전에 내렸거든요. 네. 내렸는데 이번에 안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렸어요. 네,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축통화 중 하나다. 우리 안전자산이다. 우리 내린다 그래서 우리 스위스 프랑 많이 안 떨어진다. 네. 라는 그 약간의 자신감. 그다음 추가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성장률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유로와 스위스 프랑 모두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이 의외로 동결을 했어요. 원래 영국도 20에서 금리 내렸기 때문에 내릴 걸로 보고 있었는데 안 내리고 그냥 동결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유로와 스위스 프랑이 이제 약세였는데 약세 폭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 역시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약간 덜 올랐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칼 전문가 108 얘기했었는데 105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번 상승은 이벤트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게 달러 거의 마지막 진짜 제가 마지막을 한 여기 와서 $2 마지막을 2번 얘기했거든요. 네. 한 3달 됐어요. 3달 됐는데 2번 얘기했는데 3달 동안 2번 얘기했는데 진짜 마지막이지 않나 이게. 예. 진짜 이거 진짜 3세판이라고 인생. 이거 진짜 달러가 거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달러의 약세를 예상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금에다가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세계 중앙은행이 대대적으로 금매입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전 세계 최고의 금매입을 보여줬거든요. 중앙은행이 1082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37톤. 역대 두 번째. 네. 금값 사상 최고가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대대적으로 지금 금 매입하고 있다. 금 매입하는 이유는 뭐다? 달러가 얘네가 봐도 달러가 꺾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안 꺾여서 문제지. 그러니까 꺾일 것 같긴 한 지가 지금 1년이 돼가는데 네. 꺾일 듯 안 꺾이는데 결국 꺾이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죠. 미 연준이.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미국도 강달러를 안 좋아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미국도 1분기 경상적자가 2,376억 달러예요. 전분기 대비 7.2% 상승.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적자예요. 네. 왜 경상수지 적자냐? 달러가 강하니까 미국 제품 잘 안 팔려요. 전 세계 어디 가든. 일단 물건값이 비싸잖아요. 비싼데 품질 비슷한데 비싸면 싸고 비싼 거 두 개 있어요. 그럼 뭐 사요? 싼 거 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국도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도 계속 이 현재 수준 달러화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다. 결국 물론 금리가 먼저 내리려면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금리가 먼저 내리려면 미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포인트에 와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네. 미국도 역시 미 정부 그래서 제가 미 연준이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썼잖아요. 미 연준이 아니고 미국 행정부죠. 네. 예, 달러 약세를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약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각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금리를 먼저 내릴수록 상대국 통화들이 먼저 더 싸지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이 더 안 돼요. 나중에 지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소결책을 찾으려면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 연준은 물가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미 연준을 잘 압박하느냐, 이제 미 정부가 어떻게 압박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러의 향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3달 동안 2번 얘기하긴 아니 2달 동안 3번 얘기했네요. 예. 달러 마지막 피크라고. 진짜 피크예요. 한 6개월에서 1년을 딱 생각하시고 달러를 매도를 숏을 잡는 게 저는 좀 맞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때까지 잡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한번 살짝 더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더 올라오는 구간을 뭐 패스하고 아니면 더 올라오는 구간에 약간 매수로 탔다가 거기서 매도로 꺾을 건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달러 거래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분 많아요.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잖아요. 저는 아니고 칼리 김동호 전무관님이 기초부터 아주 그냥 심화까지 그냥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오신 대로 손해입니다. 이 달러가 피크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달러 하락시 수익, 채권, 지금 금이 올라가고 급등하고 있잖아요. 아까 금 매입량 엄청 많다고. 그럼 금 매수할 때 수익 나는 그런 모든 상품을 다 지금 칼리 전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칼리 전무가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궁금하다. 나도 이런 거 이제 종목 이제 그만 이제 종목 가지고 이제 그만 SK 하이닉스 이제 그만 사고 싶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엔비디아 지겹다 이제 하는 분들은 반드시 칼리 김동호 전무관님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최근 유가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72달러에서 빠르게 80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다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향후 유가 전망 그리고 이 유가에 관련된 미증시의 에너지 관련주들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벌써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은 더 그려줄 수는 있다. 대신에 그 저점은 뭐 이전에 72달러에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주에 정확하게 71달러 수준까지만 보여줄 수 있고 그게 아닌 이상 지금 현재 80달러 이상 돌파할 수 있는 내용 자체 충분히 담아둘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81달러대까지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요. 지금 현재 유가의 상승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이제 본부장님이 예상하시는 지금 현재 달러의 고점을 보여주고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또 약해지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잡혀 있는데 달러까지도 약세가 된다? 그럼 거기서는 플러스 알파 효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실히 담아두면서 달러의 약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오히려 유가는 상승을 보여준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PC라든지 뭐 CPI라든지 우리는 코어 쪽, 슈퍼코어 쪽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에너지 관련 쪽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유가 자체가 정말 90달러, 100달러 이상 넘어가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반등 추세로 넘긴다 이런 모습까지 받아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코어랑 이쪽만 보기에는 사실상 좀 쉽진 않고 그 부분 자체가 몇 달에 걸쳐서 사실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데이터 전반적인 내용 자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상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드라이빙 시즌이다 수요가 지금 좀 받쳐주고 있고 일단 좀 원유 관련 쪽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오펙에 대한 내용 자체 방향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선물 투자나 ETF나 이쪽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60대 지금 현금 보유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마땅히 싼 종목에 이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팔고 지금 현재 현금만 갖고 있느냐 이건 아니고 네. 비중 자체를 좀 많이 줄여놓고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지금 현재 타이밍이 나왔을 때 이제 좋은 종목을 사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지금 좀 줄이지 않고 있는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선모빌 이러한 투자 자체는 지금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는 사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을 때 전 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레버리지를 통한 ETF나 ETN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로 찾아본다라고 하면 쉐브론 그리고 이제 좀 엑손모빌 그리고 이제 로얄 터치셀 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찾아서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한번 좀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폭도 뭐 2.16%, 2.16% 둘이 쌍둥이에요. 그만큼 이제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내가 뭐 둘 중에 뭘 더 선호한다 상관없이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투자나 내용 자체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담아두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카릴리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유가 관련주들이 다시 횡보 이후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내 최대 정유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 합병할 가능성 때문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국내 증시의 에너지 관련주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투자 전략 세우기 어려운가 봐요. 말 더듬는 거. 어렵죠. 투자 전략 세우기 어렵죠. 유가 관련 투자 전략 세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유가 지난주에 제가 유가 좀 더 하방이 열려 있다. 네. 더 밀릴 것이다. 근데 바로 반등 나왔어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반등 나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근데 그 포인트 그냥 지난주에 칼리 전문가님이 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이빙 시즌이다 미국이 지금. 네. 드라이빙 시즌에 이제 들어왔다. 네. 이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어딜 다니면 이렇게 자꾸 이제 걸어 못 다녀요. 미국 사람이 뚱뚱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걸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럼 다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를 여행 오면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아는 저도 옛날에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제 지인들이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 온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오면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막 해주죠. 막 안내해주고 뭐 여기가 좋다. 클럽은 강남이다. 쓸데없이 홍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 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항상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하철 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걸어 다닐 필요가 없네. 여기는 차 타고 다닐 필요가 없네. 오히려 차 타는 게 지옥이네 여기는. 그냥 걸어 다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서 한국 있다가 다시 미국 돌아가면 살이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날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교통이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 또 근데 차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여튼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차 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 미국은 이제 그런 차가 없으면 도저히 못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땅덩이 너무 크거든요. 미국은 여기서 저 마을 가는데 2시간 걸려요. 네, 근처 마을이 가장 근처 마을. 특히 오하이오주 이런 데는요. 반경한 내 다음 빌리지 나 말고 이게 다음 빌리지 카운티 가려면 한 2시간 가야 돼요. 네. 미국 분이시잖아요. 미국 분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미국에 안 사셨죠, 근데? 잠깐 살았어요. 살긴 살았어요. 네, 미국 살기는. 살긴 살았습니다. 잠깐 미국 사람인데 잠깐 사셨군요. 하여튼.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일단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면 일단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 때는 웬만하면 그냥 차 타고 다녀요, 그냥 다. 그냥 정처 없이 또 돌거든요. 차 타고 막 일주하면 막 몇 시간 일주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드라이빙 시즌 좀 소비가 많다. 뭐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레바논과 관련된 모든 군사작전이 승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한번 붙을 거다. 우리 이제 팔레스타인하고는 다 싸웠어 이제. 이제 우리는 레바논과 싸울 거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대규모 군사 활동이 좀 줄어들었고 네. 반면에 지금 레바논 주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그 정파가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의 그 정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예, 그래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팔레스타인의 그 정파랑 네. 이 두 개를 제일 싫어요. 그 헤즈볼라도 한번 밟아줘야겠다 이기에. 그래서 레바논을 쳐들어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유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후티 반군이 다시 또 홍해를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또 하필 이때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공격해서 성공했어요. 또 러시아는 왜 이렇게 방어를 못하죠? 러시아 이렇게 전 세계 2위 맞나요? 군사력? 우크라이나가 뭐 하면 다 성공해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그 석유 그 항만이 초토화됐어요. 도대체 러시아는 군사력이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여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다시 제가 지지난주 시황을 바로 뒤집고 손바닥 바꾸듯이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는 바로 이 칼리 전문이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바꾸도 뭐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장 보시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을 잡고 골드크로스를 나고 있는데 주봉 월봉도 지금 골드크로스 직전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치면은 캔들이 펑 하면서 이렇게 다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운주로서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자세한 전략을 얘기 드릴 텐데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일단 들어오시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죠? QR코드 참여 방법 안내가 돼 있습니다. 반드시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다 참여되는 거거든요. 참여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뭔지 이 종목을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같이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얘기한 거 좀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도 한번 좋은 트레이딩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롭게 떠오른 불확실성이 바로 프랑스 조기 총선입니다. 과거 유럽 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의 경우 극우 정당이 큰 지지를 받으면서 입지가 흔들렸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달 30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게 최악의 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는데 오히려 극우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를 낳았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 증시가 폭락하고 유로화도 급락, 그리고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3.17%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먼저 얘기하나요? 알려줘야지 하죠. 네, 본부장님이. 여튼간에 이거 이제 누가 먼저 얘기해줘야 알려줘요. 지금 두 명 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명 지정해 주셔야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먼저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간만에 먼저 왔네요. 자 보면은 이거 프랑스가 이거 어떻게 됐냐면 혹 때려다가 폭탄 맞은 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6월 9일 날 유럽 의회 선거, 그러니까 유럽은 전체 의회 선거를 한번 하거든요. 유럽 의회 선거를 6월 9일 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입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르펜이라는 그 여자분 있어요. 거의 칼로 이렇게 발로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잘하면 제가 나중에 준비할 텐데 르펜 이분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여자분이신데 31.5%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보수 르네상스라는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얘가 완전 대패했어요. 6월 9일 날 선거에서.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딱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 상태로 가다가는 다음 의회 선거할 때는 아예 박살나겠구나. 그럼 의회를 지금 당장 해산시키고 지금 당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박살날 거. 빨리 땡겨서 해서 지금 우리가 역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으로 꺼냈는데 망했죠. 이게 지지율 딱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종료된 유럽 의회 선거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구 우파인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최근에 또 더 올랐어요. 더 오르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다 해산시켜 버리고 바로 조기 총선 얘기를 던졌고요. 이 조기 총선이 6월 30일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서 만약에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여기가 구구파인데 얘네들이 주장한 게 제 1번이 뭐냐? 일단 EU 탈퇴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 얘네가 되는 순간, 얘네가 과반을 넘는 순간 대폭락이에요. 왜냐? 영국 브렉시트 할 때 대폭락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영국이 브렉시트 할 때 전 투표소 결과 나오자마자 전 세계 증시 마이너스 5%씩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프랑스마저 나간다 EU 사실상 해체입니다. 그러면 대폭락. 근데 지금 아직 르펜이 과반까지는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S&P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강등시켰고 근데 르펜의 국민연합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얘네는 구구파인데 네. 또 포퓰리즘이에요. 그냥 세금 다 깎아주고 막 그냥 돈 다 풀고 막 그럼 그 돈 어디서 나는데? 몰라. 일단 다 해줄게. 프랑스가 사실 공공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공부채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원 의석이 총 577석인데 현재 누구도 어느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 다음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딱 이에요. 보시면 아시지만 극우 좌파 중도.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극단적인 애들이 1,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별로 없지. 중도보다 극단적으로 우파, 극단적으로 좌파. 그리고 나머지 중도가 요만큼밖에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세계 3파전인데 여기서 이제 구구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구구파하고 중도파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프랑스 마크롱은 잘하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르펜이 물러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대놓고 하면 사람이 뭐라 하니까. 요즘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네.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그 사람이. 프랑스의 그 정말 라이얼인데 되게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너무 극우 쪽으로 치닫지 말자고 할 정도로 지금 구파 지지율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이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극우가 만약에 50%까지 가버린다. 정말 시장이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자 보시면은 최악의 상황에 르펜이 집권시 다음 장 보시면은 프랑스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약 한 100bp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거의 패닉 나옵니다. 이제 거의 패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르펜의 국민연합이 50%를 못 넘어서 집권 못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이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에요. 결국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 차례인데요. 그러면 향후 유로화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상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이제 따져서 네.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 좀 생각해봤을 때 이제 유럽이 이제 극우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장악을 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를 위시한 어떻게 보면 극우가 이제 득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이미 이제 극으로 이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제 고립주의 시장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내용 자체는 이전 과거에서는 사실상 2차 세계 대전 전에 이러한 양상을 좀 많이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상 이제 시장 자체가 사실상 이제 좀 극우 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린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국 위주로 포퓰리즘까지 이렇게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정말 대책 없는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좀 나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신용등급 강등뿐만 아니라 더 큰 폭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프랑스 수준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물귀신으로 계속적으로 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수준 자체가 좀 낮다라고 하면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과반수 이상까지 만약에 가져가면서 된다라고 하면 이 금과 은 같은 경우도 오히려 폭락
40까지도 저는 같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오히려 이때는 정말 확실한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ETF 그리고 선물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VCR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자리값 매수 체결. 자, 709자리값 커팅. 35틱. 자, 71까지 보여줬고요. 자, 74 한 틱. 자, 1차 자리값, 자, 75자리 값이고요. 자, 터치 나와주습니다. 자, 일단은 1차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고요. 자, 1차 자리값, 중심값 부근까지 일단은 잘 나와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85. 자, 변동성 한 번 더 버텼고, 자, 800 돌파, 819자리값 올청입니다. 806. 4초, 3초, 2초, 1초. 자, 819 터치 좋습니다. 자,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8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701자리 값 컷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자리 값 89자리 값 매도 체결이고요. 자, 일단 85까지. 71자리 값 터치. 자, 1차 보실 분들 20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671 터치. 자, 밴드 바닥 구간입니다. 자, 1차 청산 좋은 관점 나와줄 수 있고요. 자, 19,655자리 값 올청으로 마무리 볼게요. 자, 19,655자리 값 올청대기. 일단은 71.25까지 다시 주고 있고요. 1차 청산 지금 못 보신 분들 미리 걸어 두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1차 자리값 이후서부터 한번 좀 단발적으로 찔러줄 만한데, 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65, 62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진짜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들. 자,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31자리 값 매수 체결. 자, 899자리 값. 자, 컷데잉 가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상단 이제는 뭐 65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 고점 대비 10틱 정도 남았고요. 아, 터치 보여주네요. 자, 49자리 값. 자, 매도 체결. 자, 61자리 값 커팅. 자, 분봉 바뀌었고요. 10호는 확보 가져가면서 보겠다. 자, 205 터치. 자, 900불짜리 값 나와줬고요. 자, 1차 청산 보시면 분들 여기서 마무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에 대한 영역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20짜리 값 정도까지를 지금 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올청 사인 안 드렸는데 뭐 121짜리 값 말고 131짜리 값 볼 거예요. 31.50, 31 터치 2,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크루드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1.3달러 수준에서 이제 좀 모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100달러대까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기준으로 뭐 한 주 만에 100달러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한 83.5달러 부근대에서 이제 다시금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미리 투자에 대한 방향성 미리 이제 좀 가져가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자체에서는 조금 더
단기적인 선물 투자에 대한 대응 자체가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좀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렸습니다. 자, 이미 상승폭을 조금 더 접어들었기 때문에 2,400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좀 낙폭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방향성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2만이 아닌 19,920짜리 값 언더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후 방향성 자체는 좀 한동안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로 포커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 지금 단발적인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4달러 초반대까지 지속적인 매도 관점 세우시면서 방향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